자, 일단 책 페이지는 73쪽. 자, 우리 복습 잠깐 하면요. 자, 나머지 정리 얘기하고 마무리 됐었거든, 우리가. 그래서 요 식 자체가 이제 우리가 검산식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표현하면은 x 6제곱 더하기 a 세제곱 ax 세제곱 더하기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럼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쌤이 지금 이거를 방금 검산식이라고 얘기했지만 같은 말로 무슨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항등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만 맞는다면. 그래서 A, B를 구해야 되니까 식을 두 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수비교법이 있었고 수치대입법이 있었잖아. 그래서 딱 봤을 때 x에다가 1 넣으면 딱 좋겠죠. 그래서 1을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식 하나를 또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하고 싶은데 현재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안 보이죠. 우리가 지금 대입하는 숫자는 뭐냐면 q가 없어지게 하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거든. q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이용하는 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미분을 하겠다는 거야, 양변에. 그러면은 6x 5제곱 더하기 3ax 제곱은 하고 미분된 식이 나와야겠죠, 우변도. 근데 여기서 x-1의 제곱 곱하기 qx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x가 들어간 식이라 미분할 때는 곱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곱미분을 할 때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가 앞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자, x-1의 제곱 같은 경우 미분할 때 x제곱 미분하듯이 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2x-1제곱에 1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속미분해주면 되겠지. 근데 속미분해도 어차피 x-1은 미분해도 그냥 1인 건 괜찮죠?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면 qx인데 핵심이 x-1의 제곱을 미분했지만 x-1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q'x라고 그냥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도 여전히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 2제곱 이상의 특징이에요. 2제곱 이상의 특징은 미분해도 이 친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전히 x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은 6 더하기 3a가 될 거고 우변은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b 값이 1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마무리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예로 한번 해볼게요. 자, x 10제곱 더하기 3x 5제곱 더하기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고 했지. 그럼 몫은 일단 qx라고 둘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위에 문제는 나누어 떨어진다 해가지고 뒤에 아무것도 안 썼죠. 근데 얘는 이제 나머지를 rx라고 했으니까 나누어 떨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rx라고 일단 쓰게 될 건데 이게 현재 자 1학년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몇 차로 나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2차로 나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나머지는 몇 차 이하여야 되죠? 1차 이하여야 되죠. 이 정도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x는 1차 이하 식으로서 ax 더하기 b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우변은 q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까지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을 할 거죠. 근데 다시 여기도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거 미분했을 때 x 플러스 1이 사라져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요. 곱미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미분하고 x에다가 몇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결국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위에서 경험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곱미분의 결과를 안 쓸 거야. 왜? 어차피 없어질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미분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만들 거야. 쌤아 이해되죠? 의도?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10x 9제곱 되겠지. 그럼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0 나온다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얘를 미분하면 15x 4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냥 15가 될 거고, 아 또 이거 과정 써놔야죠. 미분 후에 x 마이너스 1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1은 없어지겠지. 그럼 좌변은 끝났고요. 그럼 우변은 다시 이 부분은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되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뒤에 이 친구 남아있지. 이 친구. 그럼 얘는 미분해줘야죠. 우리가 더하기로 돼 있을 때는 각각 미분하는 거였지. 그럼 얘 미분하면은 뭐만 남겠어요? A만 남겠죠. 그래서 A가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5를 대입하고 넘기게 되면은 B는 4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RX가 A, B 나왔으니까 5X 더하기 4인 거 확인할 수 있고 1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9라고 답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나머지 정리 이용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키포인트로 바로 정리가 돼 있죠. fx를 x-a제곱가 나왔을 때 나눠 떨어지면 검산식 있다라고 생각하자. 그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x에 a 대입하면 뭐 나오겠어요? 0 나오겠죠? 다시 천천히 머릿속에 fx 검산식을 만드세요. fx는 x-a제곱 곱하기 qx 끝이잖아. 그럼 a 대입하면 0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양변을 미분했을 때도 우변에는 x 미분했을 때 x-a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도 a를 대입하게 되면은 싹 사라지겠지. 그래서 f'a가 0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너네가 실전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거든. fx가 x는 a에서 n중근을 갖습니다. 자, 답작에 대뜸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는 보라색으로 적는 건 적지 마세요. fx를 x-a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식을 조금만 더 약간만 더 생각해보면 fx가 결국 이걸로 인수분해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리고 a를 무슨 근으로 갔지? 중근의 형태로 갔죠. 근데 쌤이 여기서 이제 n중근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fx는 x 빼기 a의 n제곱꼴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곱하기 qx 이렇게 적히겠죠. 왜냐면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fx가 n 차일지 뭐 n 플러스 1 차일지 몇 차일지 모르니까. 그럼 이랬을 때 다시 fa는 몇인 거고 0인 거고 f'a도 몇인 거야?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나머지 정리 틱하게 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일반화 시켜버린 거예요, 쌤이. fx가 x는 a에서 중근의 형태를 갖게 되면요 바로 fa는 0, f'a도 0이라는 식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요. 암기 아니에요. 이해입니다. 이해하고 연습을 통해서 습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됐지? 여러 번 봐주시면 돼요. 왜냐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인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대한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말인데 나 너네 편미분 설명했니? 특강 때 말고 지금 여기서. 아, 건영아 너 편미분이라고 내가 뭐 얘기해 준 거 있니? 2분의 A 플러스 B인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2분의 말방식으로 설명 안 하셨어요. 말만 하고 안 했어? 아, 그거 해줄게요. 잠깐만 여기 이 문제 가보자. 지금 오늘 그럼 지금 설명해 버릴게요. 로피탈은 설명했지? 네. 로피탈은 했죠. 요 문제가 자, 지금부터 하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이 문제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진행했던 유형이잖아요. 미분 가능한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해 가지고 저식을 만족할 때 f' 제로가 마이너스 1이고 f' x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x에다가 0 넣고 y에다가 0 넣어가지고 f0은 f0 더하기 0이라고 해서 f0은 0이라고 구해놓고 그러니까 원래 풀던 풀이 지금 하는 거야. 그리고 f'x를 구하고 싶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즉 미분계수식을 이용했잖아. 그래서 이 식을 fx 더하기 h 빼기 fx니까 y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h 대입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 fx 넘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식이 h분의 fh 더하기 3xh 된다는 거 확인되지.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하트로 찢었을 때 h분의 fh 더하기 3x 된다는 것도 확인이 되지. 그리고 f0이 0이기 때문에 빼기 0, f0에서 이게 뭐라는 걸 확인했고 우리가 f' 제로라는 걸 확인했고 3x라고 해서 문제에서 f' 제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줬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x. 자,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진행했던 방법이죠. 가장 정석적인 루트죠. 그지? 근데 이제 요게 생각보다 풀이가 길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이야 이 식이 조금 단순하게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생긴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풀 때 객관식용 서술형에서는 절대 쓰면 안 되는 풀이 대학교에서 쓰는 편미분 풀이를 이제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얘는 대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뭐 지금 알고 계셔도 뭐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필요하시면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편은 안 줄 거예요. 풀이 비교하려고. 이 편미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정말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저 편이 한자로 무슨 편이냐면 조각편이에요. 조각편. 조각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식 자체가 x, y가 둘 다 들어있지. 그럼 편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x, y 둘이 같이 보는 게 아니라 x, y를 조각으로서 x끼리, y끼리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편미분은 다시 얘기하면은 변수가 몇 개야? 두 개인 상태인 식에서 쓰는 게 편미분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유형 말고는 편미분이라는 걸 쓸 일이 없어 애초에. 이 유형 말고는 딱 이 유형 전용이야. 왜냐면 대학교에서 그게 나오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유형 말고는 없어. 아, 미적분 제외. 미적분 제외. 미적분은 조금 더 있어 그게. 조금 더 있어. 그럼 다시 편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변수가 두 개가 있을 때 조각, 그러니까 둘 다 보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보는 거야. 즉 뭔 말이냐면 변수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변수로 보고 그 외의 것은 상수로 바라보라는 소리예요. 그 상태로 미분을 하겠다는 거. 자세한 내막은 좀 말이 많아. 근데 그거가 다 필요 없어. 그냥 편미분이
아, 변수 두 개면 하나만 가지고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 처리하겠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 거냐? 자, 지금 변수 두 개죠, x, y. 그리고 또한 얘까지는 과정 똑같아요. 이건 해놔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x, y 중에서 너네가 고르는 거야. x를 변수로 할래, y를 변수로 할래? 건영아. X. x를 변수로 할게. 상관없어요. y를 변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x를 변수로 지정했다는 것은 y를 상수로 지정하겠다는 소리인 거지. 그러면 미분을 이제 할 거야. 말 그대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푸는 풀이는 x 변수, y 상수인 때를 푸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fx가 아니라 f하고 다항식꼴로 돼 있죠, 안에가. 그럼 이거는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 플러스 y라고 쓰게 된다면 이게 겉미분한 거지. 겉에 있는 f 미분한 거지.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건 x 더하기 y죠. 근데 그 중에서 x 더하기 y 중에서 y를 뭐로 바라봤다고요? 상수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x 더하기 1을 미분한 거야. 1이죠? 예, 그래서 그대로 냅둘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우변한다. 자, 얘는 fx죠. 그럼 얘는 당연히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리고 fy를 할 건데 다시 y를 뭐로 바라봤다고요? 상수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그럼 상수로 바라봤기 때문에 fy는 뭐 f1, f2 이런 거라는 거지, 지금 현재.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는 거예요, 상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쓸 거예요. 그리고 3xy에서 x가 변수인 거고 y가 그것이 뭐냐? 상수인 거잖아? 그럼 얘는 1차식 미분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뭐 3x 이런 거 미분하는 거야. 그럼 우리 3x 미분하면 뭐야? 상수만 나오지. 그럼 3xy 미분하면 뭐겠어? 3y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f 프라임 제로가 몇이래요? 마이너스 1이라고 현재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저 식을 활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x, y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뭐 할 거냐면 x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게요. 왜냐하면 f 프라임 제로 쓰려고. f 프라임 제로 쓰려고요. 억지 아니야. f 프라임 제로 쓰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f 프라임 0은 f 프라임 마이너스 y 더하기 3y까지가 되겠지. 근데 f 프라임 제로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y로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되는 거 확인됐을까요? 별 방법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을 제곱 3y 넘긴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f 프라임 x죠. 그럼 y 대신에 다시 뭐로만 체인지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x로 대입하면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x는 3x 마이너스 1 하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편미분이에요. 이거 할 때 좀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잖아. f 프라임 x로 그냥 바꾼 거야.
아 그럼 이거 안 썼네. 근데 이건 뭐 혹시 모르니까 항상 구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때요? 차이가 꽤 크죠? 꽤 큰 건 아닌가? 차이가 살짝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편미분. 이렇게 x, 그러니까 너네 딱 이것만 알면 돼요. 변수 두 개야. 하나만 변수로 잡아. 나머지 상수로 잡고. 그치? 더 깊은 거 하려고 하지 마. 더 깊은 거는 대학교 가서 하면 돼. 깊은 얘기 못 해. 왜냐면 편미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로운 연산을 약속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연산을 약속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미분 분야를 만든 거야. 편미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미분이 있잖아. 아 자꾸 얘기를 좀 딥하게 하고 자꾸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설명충이다 보니까 내가 직업이 원래 있던 미분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가 탄생한 거예요. 편미분이라는 분야를.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그거잖아. 뭔가에 대한 연산을 만들면 그 연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걸 배우잖아. 예를 들어서 너네 집합 배우면은 집합에 대한 연산을 따로 얘기하잖아. 집합의 연산이 너네 숫자 연산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집합이라는 새로운 대화 창구를 만들면 그거에 대한 연산을 따로 배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편미분이라는 새로운 용어, 약속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편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기존에 하던 미분이랑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는 딱 요거까지만 받아가야 돼요. 딥하게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편미분 상태에서 그 미분 되게 재밌거든요. 재미없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민주자 여기까지만. 너가 좀 걱정된다. 여기까지만. 아니 그냥 궁금한만 하고 나한테 물어보면 돼. 그래서 딱 이 정도까지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왜냐면 딱 이 유형 저격한 거예요. 그냥 풀이를. 알지? 아 근질근질한데. 그럼 이게 앞에서도 있을 거거든. 너는 넘길 필요 없어요. 그냥 쌤 앞에서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아 여 문제 있잖아. 여 문제도 편미분으로 바로 접근하면 이겁니다. 자, x에 대한 미분을 하겠습니다. x를 기준으로. 그럼 f 프라임 x 플러스 y는 될 거고 f 프라임 x밖에 안 남겠죠. 근데 지금 f 프라임 제로가 몇이래요? 3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할 겁니다. f 프라임 제로 써먹으려고. 그럼 f 프라임 y는 아까도 x에다가 0 넣었으면 됐구나 그냥. f 프라임 y는 f 프라임 제로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f 프라임 y가 3인 거지. 근데 뭐 구하고 싶대? f 프라임 10 구하고 싶대지. 그럼 y에다가 몇 넣으면 되는 거야? 10 넣으면 되는 거지. 끝난 거예요. 이게 편미분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마. 여기까지만. 오케이. 건영이 괜찮니 이거? 아니요. 안 괜찮아? 네. 어디가? Y를 상수하셨잖아요. Y를 미분할 때만. 미분할 때만. 네. 그럼 됐어? 괜찮아? 집에 가서 해야죠. 미분할 때만 상수로 봐. 미분할 때만. 미분한 뒤에서는 y가 변수야.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 원리를 막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네. 자, 그러면 됐고. 자, 이러면 1단원이 끝났고요.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였지? 그냥 싹 다 빈 부분이었구나. 지원이 그거 뽑아줬어야 했는데. 일단 요거 좀 얘기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갖고 나서는
마지막 한 2-30분 정도 하는 시간에 그때는 그 연속적 있죠 앞에 연습 문제 그거 질문 좀 잠깐 받을게요. 숙제하셨을 거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자, 요 얘기 잠깐 다시 우리 미분계수라는 걸 처음 배웠잖아요. 수학 그 2단원 처음 와서. 근데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뭐였죠?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뭘 구하는 거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구할 수 있잖아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활용한다는 의미로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접선의 방정식도 또 뭐 얘기하자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게 되게 쓰임새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다 지금 수학2 교육 과정에서 필요 없고요.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걸 메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점에서의 이렇게 접하는 선. 이제 요거를 구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 배경 지식을 정리하고 다시 세분화시켜서 설명드릴게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몇 차식이겠어? 접선이다.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좀 더 그럴 수 있겠구나. 몇 차 함수 얘기하는 걸까? 1차 함수 얘기하는 거겠지. 접선이야. 접선은 결국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거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한 이유가 결국 1차 함수 구하는 거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특수한 친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근데 결국 메인은 1차 함수식 구하는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1차 함수식을 구하는 거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1차 함수를 구할 때 필요한 게 뭐죠? 식을 만들 때. 1차 함수 식 만들 때 뭐랑 뭐 있으면 식 만들 수 있었죠, 지금까지? 기울기랑 y절표 내지 한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결국 기울기랑 한 점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 한 점 중에서도 좀 특별한 점이 우리한테 필요해. 왜냐면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특별한 선인 거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구할 땐 특별한 점이 필요해. 근데 그게 어떤 특별한 점이냐면 접점이라고 불리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차 함수가 있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했을 때 이 2차 함수랑 요 빨간색 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이 점 있죠. 얘가 접점이에요. 접점. 오케이. 근데 자, 이 접점은 결국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곡선하고 직선하고의 교점인 거잖아, 결국. 그치? 그래서 접점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곡선 위의 점이라고 주기도 합니다. 접점이라고 얘기를 대부분 잘 사실 안 하고요. 곡선 위의 점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점이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자, 그러면 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이 기울기는 무슨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한테 필요하다는 소리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정도만 적으면 사실 되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처음 배울 때 너네가 뭘 배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구하는 방법은 이미 끝났어요.
요것만 어떻게든 알아내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스타일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초 두 개를 구하게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접점, 곡선 위의 점을 알려줍니다. 몇 콤마 몇이라고. 그럼 접점을 알고 있으니까 뭐만 알면 되겠어요?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만. 그러니까 접점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게 그거잖아요. 미분. 미분 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첫 번째 게 접점 주고 기울기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게 이게 첫 번째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줘요. 몇이라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접점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접점을 구하는 거. 그걸 토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연습할 거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유형이. 뭐냐면요. 접점도 안 알려줘요. 기울기도 안 알려줘요. 생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띡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조건을 주겠지 뭔가 새로운 조건을 주겠지. 그걸 가지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요.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너네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 문제를 딱 보고 그럼 내가 접점을 지금 알고 있는 건지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당연히 그건 연습을 통해서 습득하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에 대한 고1 때 했던 유형이 하나가 있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 해서 평행, 수직 이 멘트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평행이면 뭐가 같죠? 기울기. 그렇죠. 기울기 같죠. 잘 기억하는 거고 이건. 수직이면요? 곱해서 마이너스. 그렇죠.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빨리 구할 때는 마이너스 역수. 이런 식으로 구하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시금 등장하게 됩니다. 기울기 몇이라고 알려주기 싫은가?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기 내용 다 끝났어요. 아, 이거 넘기지 마요. 자세하게 그래도 봐야죠. 자, 그래서 아까 자 이제 봐봐. 이제 뭐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해라. 야, 너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야, 신경 쓰지 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절대 외우는 거 아니다. 그리고 여기 평행, 뭐 수직 다시 등장하죠. 가볍게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뭐가 주어진 상태예요? 접점을 줬어요 문제에서. 다시 접점은 곡선 위의 점이라는 멘트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접점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는 뭐만 알면 되는 겁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겠죠. 그럼 그 기울기를 구할 때는 미분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유형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곡선 위의 점 1,-1에서 곡선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그 상태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거 미분해가지고 x에다가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기울기 알았고 한 점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듯이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대요. 그럼 나는 뭘 몰라요? 접점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곡선 위의 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일반적으로 접점의 좌표를 t,t라고 잡습니다.
그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즉 뭐 하면 돼요? 미분하고 t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x 자리에다가. 고마워서. 저요? 이거. 아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일단 문제 통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식 만들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너네가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까다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돼 있죠. 자 진짜 말 그대로예요. 자 이차함수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곡선이죠 이제. 곡선 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근 아이고. 자 여기서 근 이 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 봐봐요. 야 여기 2점 알려줬지 지금. 곡선이 2점이에요? 아니죠. 그럼 이거 접점이에요? 아니죠. 그럼 나는 접점을 알아요? 모르죠. 그죠? 2점만 알려줬다니까요? 기울기 알아요? 모르죠.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세 번째 유형이에요. 오케이? 그때는 곡선 위의 점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숄라숄라 하면 됩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느낌만 받아가. 문제 제대로 안 풀었으니까 아직. 자 연습해보자 이제. 넘겨. 자 1번 보자. 자 이제 너네가 아이고 제목을 보면 제목 싹 가리고. 자 문제를 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자 그럼 너네가 당연하게도 이제 명심해야 될 게 기울기 접점 나는 뭘 알고 있을까? 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뭘 알고 있어요? 접점 기울기죠? 접점 알고 있죠? 그쵸? 곡선 위에 점이라고 멘트 나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만 알면 된다? 기울기만 알면 되니까 미분 바로 때린다.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이제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기울기는 몇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기울기 나왔고 접점 한 점 나왔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쓰고 x 빼기 2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괄호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자 그럼 기울기랑 한 점 생각해야겠죠? 접점. 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으면 다시 오랜만에 복습합시다.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뭐 첫 번째로 fx의 차수랑 최고차의 개수 정도는 알아야겠다. 구할 수 있어야겠다.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여기까지 얘기했나? x 발산시키면 무조건 y 값은 발산된다.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냈을 때 다항함수는 무조건 무한으로 가든 마이너스로 무한으로 가든 둘 중 하나다. 하지 않았니? x 무한이 키우면 y 무한이 커지지 않니? 요거 말한 거다. 나 한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항함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왜냐? 뾰족점이 없거든. 자 그럼 봐보자.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자, fx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나와있죠. 자 얘들아 자, 이 문제에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너네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생각해야 된다. fx 위의 점 2,3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너네가 만들 수 있는 식이 당연하지만 f2는 3이라는 식이에요.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식을 어떻게 만들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식으로 미분계수가 2라고 했었죠. 오구 주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미분계수를 프라임으로 얘기하죠, 이제.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F'X에 X에다가 몇 대입한 거야? 2 대입한 거죠. 그래서 F'E가 2라는 겁니다. 오늘 집중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했니? 요게 쓰이든 안 쓰이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너네가 머릿속에 잡혀야 됩니다, 이게. 그때 어머나 함수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위에 x는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거라고 돼 있죠. 아, 지금까지 얘 접선의 방정식 거란 게 아니고 요 친구의 접선의 방정식 거란 소리죠, 제 문제가. 그럼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접점합니까?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확실한 것부터 얘기합시다. 기울기 아닙니까? 모르죠. 접선의 기울기 안 알려줬잖아요. 안 써있잖아. 그치? 접점은 안 해요. 애매하죠, 현재. 왜냐면 접점은 x, y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반밖에 안 알려줬지. x밖에 안 알려줬지. 그쵸? 그럼 우리 y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함수라는 것 자체 메커니즘이 뭐예요? x에다가 대입하면 y 값이 나온다고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EF2까지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 F2 그래서 구해놨어, 안 구해놨어요? 구해놨죠.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2,6까지가 등장하겠죠. 그지? 접점 안 해요. 그럼 뭐만 알면 되겠냐?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그럼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통해서 구하잖아. 그럼 이걸 뭐 하면 돼? 우리는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할 때 곱미분 해야겠지. 곱셈 미분법. 자, 그럼 곱미분 들어가면은 y''은 앞에 거 미분하면 혁진아 오랜만에 시킨다. EX. 끝이야? 네? 끝이야? 1. 마이너스. 깜짝 놀랐네. 2x-1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f'x.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x에다 몇 대입하면 되는 겁니까?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2 대입하면요 3f2 더하기 2f'2까지가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럼 f2가 3이었어요. 3, 3은 9. f'2는 2예요. 2 곱하기 2니까 4. 즉 13이 나오겠죠. 그래서 접점 구했고 기울기 구했으니까 다음 내면 y는 13 곱하기 x-2 더하기 6 때려버리면 되니까 13x-20까지가 나오겠네. 끝. 요 2번은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루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유형 많이 출제돼요. 뭐 당장 너네가 경험하려면은 뭐 11월 모의고사를 봐야 되겠지만, 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깜짝이야, 틀리면.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곡선 위에 점 마이너스 1,2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알려줬죠. 그럼 대입해서 A 바로 구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너네가 옛날부터 이제 세뇌 당했던 곡선 위에 점, 뭐 위에 있다, 지난다, 대입한다.
이 개념은 똑같이 이어집니다. 지금 옛날부터 했던 게. 그 이런 식으로도 나와. 다항함수 fx 대해서 fx 위에 점 마이너스 1,2라고 돼 있죠.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1,2라고 알려줬지.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f-1은 2라는 식을 바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거꾸로 접선의 방정식 알려줘 버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가야 될 것은 기울기야. 기울기 왜지? 3이지. 그럼 식으로 만들면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인 거니까 f'-1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알려줬으니까.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죠? 그거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자, 얘 봐볼까요? 자, 곡선 여기에 접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끝으로 봅시다 그냥.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에 뭐 한대? 접하고라고 돼 있죠. 접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결국 뭉다 합치면 뭐예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기울기를 아는지 접점을 아는지 확인하라고 했죠. 자, 그럼 얘를 보니까 무슨 단어가 보이냐면 평행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 평행이면 뭐네? 기울기 얘기해 주는 거네. 그럼 기울기가 몇이겠네? y는으로 정의하면 2 했으니까 2겠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모르는 거죠? 접점을 모르는 거죠. 그 접점을 구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현재. 그럼 점을 모르니까 점을 미지수로 잡을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문자가 t야, t. 그래서 접점을 t, x를 t라고 정했으니까 x좌표 대입해서 접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셈마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린 결국 t를 알아야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럼 t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t에 대한 식을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 수 있냐면,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를 t로 지정을 했지. 그럼 이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2여야 되는 거지. 이걸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얘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미분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그런데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아이고야, 미분하고 바로 t 대입해버렸다. 미분하고 t 대입한 거야. 이게 2면 되는 거죠. 그럼 t가 뿔마 1이 나오네. 근데 t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t가 접점에서 등장한 미지수죠. 이제 막 빨리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지금 천천히 얘기하느라고 힘드네. 그럼 뭔 말이냐? 이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t가 2개, 접점이 2개, 접선의 방정식이 2개, 이 뜻입니다. 접점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접점이 2개잖아.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2개가 나오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이 x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이 친구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몇 자리인 걸 찾아야 돼, 지금? 2인 걸 찾아야 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대충 한 이쯤에서 기울기 2자리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얘 꼬라지를 잡아봐.
기울기가 2일 때가 이때 말고 없을까? 한 요쯤 가다 보면 있지 않아? 요쯤 가다 보면 있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즉 기울기가 2짜리인 게 몇 개인 거야? 2개. 그러니까 기울기 2짜리가 2개니까 답이 2개가 나오는 거야. 이 상태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접점이 이렇게 2개 나오는 겁니다. 접점이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접점 구합시다. 그럼 접점 구해주면요. 자, 기울기가 2고 접점 하나는 1,0,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0이야 얘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y는 2x-1 그리고 2x 플러스 1 따라서 답 내면 y는 2x-2 또는 y는 2x 플러스 2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이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자, 괜찮습니까? 오! 바로 이건 굉장히 좋은 문제네.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예제로 잘 담아놨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자, 얘들아, 이거 바로,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 아니면 접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일단 접점 얘기는 없어. 뭐 곡선 예절 이런 말 없어. 접점을 몰라. 그리고 기울기는 언급이 됐죠. 근데 기울기를 알려준 게 아니라 기울기도 또 뭔가 표현을 이상하게 해줬어. 기울기가 뭐인 거래? 최소여야 된대. 뭐 갑자기 기울기가 또 최소래. 야, 우리 얘가 어떻게 생긴지 아냐? 모르지? 봐봐. 얘네 쌤이 지금 그려줬잖아.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이렇게 생기고 이 점에서 이렇게 생기고 이 점에서 이렇게 생기고 요 점에서 이렇게 생기고 요 점에서 이렇게 생기고 요 점에서 이렇게 생기고 요 점에서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냐? 접점을 쫙착하면서 그리면 그치? 그러다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걸 대충 어느 정도 어림잡아서 잡을 수는 있겠지. 근데 결국 그걸 하려면 뭐야? 저 3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린 그릴 줄 모르지. 근데 우린 뭘 배웠냐면 도함수라는 걸 배웠지. 도함수 쌤이 표현한 뜻이 뭐였죠? 쌤이 정의한 거. 오, 좋아요.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가 도함수라고 했죠.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얘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라고 했지. 기울기가 최소라고 했지.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최소라고 했지.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냐면 도함수가 최소란 소리야. 도함수가 최소일 때란 소리입니다. 연결됩니까, 쌤말? 그래서 우린 도함수를 찾을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겠지.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라고 해서 몇 차 함수가 나와버리네? 2차 함수가 나와버리지.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값으로 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고 싶다 했지. 그 y값이 최소일 때 찾으면 되는 거지. 2차 함수에서 y값이 최소일 때는 무슨 점일 때죠? 요 상태에서 꼭지점 찾으면 되는 거죠. 꼭지점에 특히 x값 찾는 거야? y값 찾는 거야? y값 찾는 거죠. 왜?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니까. 왜 쌤이 이름을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쌤식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알겠죠.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 작고요. 아이 뭐 이 정도는 이제 잘 아시잖아. 1,2 나옵니다. 아무 사람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는 1이야, 2야? 2죠? 왜? y 값이니까. 그래서 2입니다. 근데 또 놓치면 안 됩니다. x 몇일 때예요? x 1일 때 2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좀 오늘 좀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는데 여기까지 좀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로서 최소값인 거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x가 1일 때 y 값이 2인 거잖아. 근데 y 값이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바꿔서 얘기할게.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란 거지. 그쵸? 즉 f'1이 2란 소리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소화되나요? 왜냐면 우리가 접선을 만들 짚어야 되잖아. 기울기만 알면 돼. 접점 알아야 되지. 접점의 x좌표를 알게 된 거야. 설명이 됐죠? 그러면 기울기는 현재 2인 거고 접점의 좌표의 x좌표는 1인 거예요. x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y좌표만 찾으면 되겠지. 여기다 넣으면 안 큰일 나네. 이거는 y 접선의 기울기.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 곡선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은 쭉쭉 2 나오네요. 그래서 y는 2 곱하기 x-1 더하기 2여서 y는 2x까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요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에서도 활용되기에 쌤이 도함수를 그렇게 쌤식으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한 함수가 도함수입니다. 좀 쉽게 이해 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킹밖에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짧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어떻게 바로 처음 배우는 이해를 하냐? 세뇌 당해야지.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 나중에 이걸로 엄청나게 딥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봐봐. 과하겠지. 납배기로만 얘기해 줄게. 이거 얘기했잖냐. 이거 아까 기울기가 2인 게 2개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2개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냐. 근데 이걸 내가 식으로 보여줬어? 그림으로만 보여줬어? 그림으로만 보여줬잖냐. 그럼 항상 그림으로만 설명을 하면은 뭔가 애매하지. 그치? 정말로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가 2개가 있나요? 이거를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거든. 뭐냐면 그냥 맛배기로만 설명할게. 얘 미분하면은 도함수가 얘랬잖아.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를 y값으로 하는 함수인 거잖아.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되니? 그럼 다시 이 y값들이 다 뭐인 거야? 이 y값들이? 접선의 기울기인 거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것은 y값이 2일 때라는 거잖아. 그럼 y값이 2일 때가 몇 군데 존재? 2군데 존재하지. 그치? 그래서 2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이 2개가 나타난다는 걸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걸 수식으로. 오케이? 하나 더 얘기할까? 야, 그럼 이것도 얘기하지. 하나씩 더 넣어. 이거 하고 쉽게. 죽으려고 그러지, 야.
몸 안 좋아? 졸려서 그런가? 봐봐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를 만족하는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그냥 설명할게. 자, 질문할게. 봐봐.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오는 지점이 두 군데지. 그치?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항상 몇 개씩 나오는 거야? 항상 두 개씩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점의 x좌표가 접점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랑 얘이지 얘네들. 이 둘이 이 접점이 이 접점을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잖아? 그럼 이 A랑 B가 여기야 여기 A랑 B가 그럼 얘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돼 있어. 그럼 이 가운데가 뭐냐면 얘와 얘의 중점.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오케이?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냥 일단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중점이야. 근데 얘 보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이 나오는 게 두 개고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 개고 여기 두 개지. 근데 어딜 잡든 무조건 두 개. 하나 나올 때가 있지. 이때지.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지. 그럼 이거는 여기 그림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렇게 그려줘. 여기까지. 끝. 자, 일단은 개념은 금요일에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그때 질문을 극한까지만 했나? 극한까지 했군요. 자, 37페이지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두 번만 외치겠습니다. 자, 38 질문 주신 번호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38 없고요. 39 없고요. 40 없고요. 41 없고요. 42 없고요. 자, 45 없고요. 자, 46 없고요. 47 없어요. 48 뭐야 이거 안 했어? 49 8번이요. 8번이요. 7번이요. 7번이 뭐 갑자기 불티나게 나와요. 7번이요. 경매하는 거 같아요. 뭐라고? 10번이요. 11 자, 90 23 남았어. 90 23 13번 없어요. 자, 50쪽 15, 16, 17, 18, 19, 20은 아니겠죠? 17이요. 18? 18. 너 16이요. 야, 너 그거 경매하는 거 같다. 자꾸 목소리가. 또 20이요. 20이요. 미녀가 뭐라고? 15. 또 야, 빨리 17 누구야? 이 실력 없는 자식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 받고요. 7번 갑시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fx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gx가 나와 있는데 gx가 fx 곱하기 fx-1이 돼 있죠.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모든 실수에서 뭐 하고 싶답니까? 연속이고 싶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네 둘이 지금 현재 곱하는 거죠. 자, 4칙 연산은 뭐 가지고 하라고 했을까요?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를 그려서 풀 건데요. 얘는 하나 더 따지고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얘 fx가 몇 기준으로 나눠져 있니? 0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 얘 0에서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뭐가 답일까? 연속. 찍지마, 몰라. 야, 0 대입하면은 A랑 E잖냐? 연속일지 아닐지 모른다. 그지 않냐? 그러면 뭐냐? 케이스를 나 봐야 되지 않겠냐?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럼 F가 연속이라 해보자고. 그럼 A가 몇이니? 2지? 개념 잘 들어야 된다잉?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한다. F는 0 제외하고는 불연속인 지점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래프 그리잖아요. 0을 기준으로 그려지죠. 0의 왼편에서는 x 플러스 2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0 대입하면 2지. 그리고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위에는 0 대입하면 a지. 근데 a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한 여기쯤에 있다 쳐볼게 그냥. 그리고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면 0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끊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끊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즉 여기서는 연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어때? 끊기는 지역이 있어요? 없죠. 즉 0 제외하고는 항상 연속이에요. 근데 A가 2가 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현재 0에서도 연속이 됐죠. 그러면 F는 모든 실수에서 뭐인 겁니까? 연속인 거죠. 그럼 얘는 항상 연속이죠. 그리고 fx-1의 의미가 뭐죠? 얘는 fx를 x축 플러스 한 칸 평행 이동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평행 이동하면 뭐가 안 바뀌냐? 모양. 모양이 안 바뀌지. 그럼 모양이 안 바뀐다는 것은 연속이었던 게 갑자기 불연속이 될 수 있다는 소리야? 모양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연속인 친구는 그대로 연속이겠지. 그럼 fx-1도 뭐겠어? 연속이겠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런 결론이 뭐냐? f도 연속. 모든 실수 연속. fx-1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 연속이랑 모든 실수에서 연속을 곱했어. 그럼 당연히 모든 실수에서 뭐겠어요? 연속이겠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싶다며요. 그럼 A는 2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하나만 나온다면은 A가 2겠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얘도 해야죠. 불연속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갖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gx는 fx 곱하기 fx-1. 자, 이거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fx가 현재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럼 다시 얘는 몇에서 불연속이라고요? 0에서 불연속이죠. 자, 그럼 얘는 x는 몇에서 불연속일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죠. 그럼 0이었던 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x는 1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쌤 말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fx라고 했다면 fx-1은 빨간색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게 fx-1입니다. 여기까지 그림 그리세요. 아, 내 생각에 오늘 이거 문제 얘기하고 끝낼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얘는 아니겠구나. 자, 그럼 이제 봐봐. 다 이제 필기했죠? 내가 설명합니다. 지금 gx라는 친구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싶은 거죠, 얘가. 근데 gx가 fx 곱하기 fx-1이지. 그럼 일단 물어볼게. 질문 먼저 던져볼게. 그럼 얘는 몇 군데에서 불연속이에요, 현재? 아니, 몇 군데에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2군데입니다. 지금 0에서 불연속이고 1에서 불연속이잖아요? 그럼 0에서도 연속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1에서도 연속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쌤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연속이 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곱하기죠. 즉 표를 그릴 거예요. 하고 부연 설명도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워밍업으로 쌤이 조금씩 할 거거든.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 얘에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부터 워밍업 할 거야. 세뇌시키게. 자, 0에서 먼저 연속되게 만든다 했죠? 그럼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0 이렇게 3번 할 겁니다. 진짜 심심하겠다. 아, 이거 뽑아줬어야 되는데. 자, 0의 우극한은 F 몇이에요? 그림 보고 얘기합시다. 0의 우극한 A죠? 네. 함수값도 A죠? 0의 좌극한 2죠? 자, 이제 fx-1 해야 되죠? 0의 우극한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0의 우극한 빼기 1이죠. 0보다 살짝 큰 숫자 0.1 생각하면 되겠지. 그 0.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0.9죠. 마이너스 0.9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어때요? 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보는 거겠죠. 자, 너네 이거 익숙하면 이렇게 하려고 해봐. 이제
0의 우극한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계산하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그러면 얘는 방향을 뜻하는 거고 여기 앞에 숫자끼리 계산을 해봐. 그래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돼.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방향은 뒤에다 붙여주기만 하면 돼. 뭐 이게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잖아.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럼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위에 들어갈까 아래 들어갈까? 아래. 아래 들어가겠지. 그럼 몇이야? 1이지. 그리고 0의 좌극한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의 좌극한도 어디 들어가? 아래 들어가지. 그럼 다 1이야. 그럼 곱했어. 같아져야 돼. 결과적으로 A 몇이어야 돼? 2여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때? 같죠? A가 2면 뭐예요? fx가 연속이 돼버렸죠. 근데 4에서는 당연히 4랜다. 1에서는 당연히 연속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할 필요 있겠어요? 얘 할 필요 있겠어요? 없잖아요. F는 이미 모든 실수에 연속이 됐어요. A가 2면은. 그럼 굳이 X는 1에서 왜 해요? 연속일 거 뻔한데. 그럼 답이 똑같이 나오네요. A가 2. 오케이? 이 문제에서는 아까 쌤이 뭐 부연 설명 길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넘어갈게요. 질문자 누구였죠? 됐습니까, 학진? 오케이. 야, 뭐야, 잠깐만. 갑자기 어이가 없네. 야, 8번 질문한 친구야. 왜 여기서는 질문을 안 하고 여기 왜 8번에는 질문 안 하는 거냐? 누구냐? 근데 뭐냐? 야, 여기서는 질문 안 하고 왜 8번에 질문하냐? 실에서 질문. 안 고쳐봤냐? 고쳐봤을 수도 있는데. 안 고쳐봤겠네 그러면 새끼야.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이 안 나서. 뭐야 옛날 뭐 수학도 배운 지 지금 몇 주 됐다고. 야 꼴랑 2주 됐다. 2주인가 3주밖에 안 됐다. 와 이거 어이가 없네. 빨리 부탁하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항등식. 자 요거죠. 자 x대 몇 대입? 2 대입. 0은 4 빼기 2a 더하기 b 식 하나. 그 다음에 x 빼기 2를 넘길 거임. 그럼 건영아 x는 몇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넘긴 거야? 2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넘긴 거지.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얘가 결국 f2가 되는 거겠지 건영아. 네.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지? 네. 근데 f3이 몇이래? 4요. 4지? 여기 x에다 몇 넣을래? 3요. 그럼 식 하나 또 나오네 갑자기? 네. 그럼 a, b 구할 수 있겠네? 네. 다시 풀어봐. 네. 응, 안 고쳤어. 이 새끼 저거. 5개. 10번. 이 문제 질문했다. 아직 연속 함수에 대한 개념 안 잡혔다. 자와이. 개념 공부 다시 합니다. FG 나와 있죠? 둘 다 무슨 함수입니까?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고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함수에 대해서 4층 연산을 해도 당연히 연속이겠어요? 불연속이겠어요? 연속이겠죠? 자유롭게 되겠죠? 다만 무슨 연산 조심해야 돼요? 나누기 이유는 분모가 몇이 되면 안 돼서 0이 되면 안 돼서죠? 나누기 했죠 문제가?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분모가 0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즉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가 0이 안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이 됐을까? 그럼 다시 역으로 질문해볼까? 야, 그럼 0이 나오는 x를 우린 뭐라고 부르길래? 근이라고 부르지. 그럼 이 말은 근이 어떠란 소리야? 없다란 소리인 거지. 근데 함수에서 근이 없다라는 것은 방정식에서 무슨 근이라는 거야? 허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푸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들어가면 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다야. 그래서 사이로 정리야. 이게 개념 연결하는 거야. 사실 이게 완벽하게 아직 잘 안 돼. 근데 겁나 중요해, 이 문제가. 자, 확실히 됐습니까? 너무 딱딱딱 떨어졌죠? 지금 풀이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합성 이거 따로 테마 잡아야 돼요. 이거 내가 다음 주 중에 테마 잡을 거거든요. 네, 그때 설명해 줄게요. 이것도 잘 질문했다. 아, 이거 우리 그 금요일 그 프린트 문제인데. 그냥 짐합시다. 야, 잠시만. 이거 16번 이거 교육과정 아닙니다. 여기 가우스가 왜 있습니까? 카우스 안 할게요. 네, 가우스 안 하, 가우스 하지 마세요. 문제 풀 때. 단 그 뭐 다음 중 연속인 함수를 고르시오에 가우스 있는 건 풀어야 돼요. 근데 유형 자체가 가우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름 자체가 유형 제목이. 지금 했으면 하시고요. 아니, 뭐라 얘기해야 돼? 그 가우스 중에서 해도 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 야, 그냥 해. 근데 얘는 하지 마. 야, 내가 하지 말란 건 하지 마. 내가 하지 말란 것만 하지 마. 아이, 가우스 해 그냥. 자, 아무튼 이거 얘기하고 끝내자. 아이씨, 표정 보는데. 네 시간 노력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길래 벼라. 자, 딱 걸렸죠? 자, 문제 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뭐랍니까? 연속이랍니다. 둘이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 둘이 곱했더니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근 얘기하고 있죠. 사이값 정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근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근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이식 때문에 4개예요. 이 문제는 얘가 메인입니다. 언제쯤 머릿속에 든나 볼까? 민준이 대답하지 말고 무슨 함수죠? 모함수. 원수. 아니 근데 기억수요. 우함수예요. 동부애들 제일 마음에 들어. 무슨 함수예요? 기우함수. 제일 이쁩니다. 자, 우함수. 자, 우함수는 y축 대칭. y축 대칭인 함수죠. 그래서 이게 봐봐. 그림으로 얘기하면 쉬우니까 이게 1하고 2 사이에서 근 하나 발생하지. 야,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면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4하고 5 사이 하나 있죠. 그럼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 사이에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대칭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 4개인 거야. 끝이야. 이해됐어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금요일에는 진도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책 잘 갖고 오시고 프린트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아닌가? 잠깐만 유리가 아니다. 아니야 야 일단 혹시 모르니까 프린트 갖고 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